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리플렉션 가지고 렌더링 하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요. 리플렉션으로 뭐 스카이나 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톤을 이거 분위기를 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저희가 렌더링 수업 중에서 루미넌스 가지고 라이팅 톤을 맞추는 광원의 톤을 맞추는 그런 작업, 무드를 맞추는 작업을 했었어요. 칼라 가지고. 이번에는 레이트레이싱에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루미넌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당연히 레이트레이싱에서는 루미넌스가 광원으로 사용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광원으로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니까요.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리플렉션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는 일단 끄고요. 이렇게 레이트레이싱의 부분만 레이트레이싱의 설정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안티 알리아싱도 지오메트리로 쓸게요. 렌더 타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게 노멀 버전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뭐 하늘 노을진 어떤 배경에 있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노을진 배경인데 주변이 뭔가 네온 사인이 있는 뭐 그런 도시라든지 해변가라든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그냥 이렇게 회색 빛의 뭐 자동차 렌더링 뭐 리플렉션 들어가 있고 밝은 부분 밝고 어두운 부분 어두우면 됐지 뭐 끝. 이게 아니라 무드를 좀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라라든지 아니면 톤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물론 3D에서 무드를 다 100%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에펙에 보통 가져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세팅을 하나 해가지고요. 렌더링을 한번 걸어봅시다. 세이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렌더링을 하나 걸어볼게요. 됐어. 데스크탑에. 튜토리얼. 렌더링 2에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테스트 폴더에다가 테스트라고 해서 일단 뭐 PNG로 해가지고 한 장 걸겠습니다. 이렇게 걸게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리플렉션이 아니 여기다가 컴포지팅 태그를 줘서요. 네, 태그를 줘서 버퍼로 1번 걸어놓고 멀티패스에 버퍼 1번 걸어놓고 세이브에 똑같이 테스트 데스크탑 오케이 한 장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걸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알파가 들어가 있는 잠시만요. 버퍼가 안 들어갔나요? 버퍼 1번 세이브 버퍼가 안 들어가 있지. 이거군요. 네, 버퍼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거는 이유가요. 내가 이걸 나중에 에펙에서 톤을 조절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에펙을 켜서요. 봅시다. 튜토리얼 웍스 쫙 불러보자 뭐 이렇게 됐고 PNG로 버퍼 1번 해서 카피 하나 해서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차가 되겠죠. 걔네가 얘만 뭐 컴프로 묶게요. 컴프. 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 컬러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톤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톤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커피해서 소프트 섀도우 같은 거 줘가지고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위쪽에 약간 푸른빛이 도는데 우측 쪽으로 석양이 좀 비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 톤을 조절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칼라 톤을 잡았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잡고 싶었었으니까 이렇게 잡았어. 칼라 톤을 나는 에펙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어.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정지되어 있는 컷에서는 이런 식으로 톤 조절할 수 있어요. 뭐 마스크로 따도 되죠. 마스크로 따가지고 뭐 이 톤은 나는 요 부분만 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마스킹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톤 조절하는 거. 근데 만약에 얘가 움직인다면 마스크 다 따라가야 되고, 이 퍼컬러 그레디언트 소프트 섀도우 준 거는 2D에다 준 거기 때문에 그냥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화면 밖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떤 톤 무드를 조절, 무드, 그러니까 컬러 무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펙에서 3D에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한 다음에 에펙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 일단 세이브 다 끄고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옴니라이트와 에어라이트, 에리얼 섀도우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에리얼 섀도우 같은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작업하면서 바로 보죠. 에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에리얼 섀도우, 에리얼에 관련돼 있는, 에리얼 라이트에 관련돼 있는 거 잠깐 세팅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니면은 다음 강의로 해가지고 하나 가르쳐 드리던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연결해서 하던지 아니면 다른 강의를 하던지. 자, 일단 이걸로 그대로 해볼게요. 라이트 하나 설치를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를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준 다음에 위로 빵 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를 탑 라이트로 설정을 한다면, 자 아웃 앵글 값 좀 키워주시고 인버스 케어 클램프로 한 다음에 이렇게 클램프 값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띄워서요. 섀도우를 스팟 줬죠. 에리얼 섀도우를 해가지고요. 15, 12, 이 정도로 준 다음에 렌더링을 이쪽에서 한번 걸어보죠. 한 장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확 밝아졌던 거를 라이트가 들어가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딱 명쾌히 나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한 다음에요.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이 탑라이트의 디테일에서 유즈 그라디언트로 컬러 톤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잡고요. 한번 걸어볼까 잠깐. 그다음에 약간 옐로우 톤 좀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일단 톤 나중에 좀 맞추기로 하고요. 일단 한 장 걸어 볼게요. 블루톤을 살짝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블루톤 살짝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탑라이트를 하나 카피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론트 라이트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앞으로 설정한 다음에요. 식으로 아웃 앵글을 조금 잡아주시고 레디우스를 조금 당긴 다음에 앞으로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너링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톤을 이렇게 이쪽이 맨 앞이라는 가정으로 톤을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컬러를 이번엔 좀 반전을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좋네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블루로 잡아보겠습니다. 됐네요. 이런 식으로 조명이 설치가 됐고요. 분위기가 좀 괜찮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카피를 또 합니다. 탑라이트랑 더 카피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 측면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런 식으로 90도를 딱 줍니다. Shift 키 눌러서 90도로 이렇게 주시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맞추고 디케이 레디우스 맞추고 좀 당겨 볼게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런 분위기네요. 일단 레프트 라이트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밝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너무 확 날아가 버렸네, 색감이.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조금 어둡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요. 여기를 조금 더 펼쳐주고. 조금 어떻게 가도 되겠네요. 계속해서 톤을 조금씩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한 번에 툭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분위기가 괜찮네, 저런 분위기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둡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당겨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좀 정리를 했고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톤을 좀 잡아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손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설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좀 만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볼까? 색깔을 조금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렌더링 걸어 놓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을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어떤 분위기를 내고 나서요. 전체적으로 톤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라이트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때 어떤 식의 라이트를 설치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옴니나 스팟이나 에어리어보다 이때는 인피니트를 뭐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인피니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어느 위치로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한번 렌더링 걸어 볼게요. 그냥 쨍하게 되죠. 굉장히 쨍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조금 줄이고요. 20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 컬러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줘 볼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피니트 없이 걸었던 거, 인피니트 넣어서 걸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톤이 좀 확 올라오는 느낌이죠. 이렇게. 네. 이거보다는 많이 밝아졌는데 너무 밝다라는 느낌이 좀 드니까요.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라이트를 떨어뜨려서 하고 스페큘럼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걸어보고 다시. 오케이. 전체적으로 톤이 조금 더 달라지죠. 제가 레드 가까운 톤을 올렸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난색 개조가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보시면 그죠? 컬러가 좀 더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라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요.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입체를 좀 더 내주기 위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에리얼라이트를 사용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에리얼라이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해서 이렇게 배경 쪽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역광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주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섀도우를 주고요. 얘는 이렇게 디케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고 아웃 디스턴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역광을 줬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역광을 줬다고 칠게요. 아니면 뭐 옴니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역광을 줬으면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있고 역광이 있으면 이게 지금 구체가 어둠 속에 가려서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살려주는 라이트를 하나 보통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도록. 그래서 이런 경계 부분이나 뭐 가장자리 이런 쪽에다 라이트를 주는 거를요 림라이트를 준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탑뷰에 있는 라이트를 하나 카피해 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림라이트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요 얘를 봅시다. 좀 당겨서 이렇게 주시고 뒤쪽에 경계 부분에만 이쪽 경계가 아까 안 나타났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경계 쪽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컬러 섀도우는 필요 없고요. 디퓨즈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디퓨즈 들어가고 디테일에서 이거 날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로만 일단 줄게요. 그래서 뭐 노랭이로 한번 줘볼까?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컬러가. 그러면은 제가 일단 디퓨저부터 끌게요. 디퓨저를 한번 꺼서 스페큘러만 먹게끔. 자, 어떤 컬러로 해야지 예쁘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이런 계열이 낫겠죠. 화이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경계를 좀 잡아줬습니다. 림라이트 같은 거 좀 줘가지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줬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렌더 세팅을 하는 거예요. 렌더 세팅을 하는데, 자, 일단 이 자동차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버퍼를 1번을 하나 줄 거고요. 플로어에다가 버퍼를 2번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세팅 가서 세이브 버퍼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 이런 식으로 줄 거고 테스트 안에다가 테스트 2 이것도 뭐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베스트로 놓고 GI는 안 쓸 거니까 멀티패스에다가 일단 섀도우
리플렉션, RGB, 그다음에 섀도우, 리플렉션, RGB, 스페큘러. 예, 이렇게만 넣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separate light all 그러니까 라이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의 스페큘러라든지요, 뭐 디퓨즈라든지요, 섀도우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합치겠다라는 뜻이에요. 합치겠다. 이거는 디퓨즈 스페큘러는 합치고 섀도우는 별도로 뽑아낼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었죠. 제가 다 걸렸어요. 이제 레이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플렉션, 라이트, 림라이트, 탑, 림라이트의 이 스페큘러 부분이죠. 스페큘러만 우리가 렌더링 걸었잖아요. 스페큘러, 탑라이트, 프론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의 섀도우랑 같이 합친 거예요. 섀도우랑 이렇게 섀도우, 스페큘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알파, 옵셋 버퍼 1번, 2번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스페큘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페큘러가 별도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다 별도로 나오게끔. 그럼 이렇게 폴더로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폴더로 생긴다는 거예요. 폴더로. 그래서 각각 라이트, 디퓨즈, 스페큘러, 라이트 섀도우 별도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 림라이트 뭐 나중에 뭐 어떤 컨셉이 이런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 있는 영상을 만들 때도 뭐 이렇게 라이트를 가지고 섀도우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못 쓰겠지만 림라이트 같은 뭐 이런 가능하겠네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재질을 분리해서 나오는 게 여기 all 모드예요. all 모드. selected는요. 우리가 흔히 렌더링 걸 때의 기본 방식이에요. 이렇게 알파, 백그라운드, 스페큘러, 섀도우 이런 식으로 렌더링 거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거는데 자, 기본적으로 두 세트를 렌더링 걸어 볼게요. 자, 렌더링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all 그룹으로 해서요. 디퓨즈, 스페큘러, 섀도우 별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보고 여기서 디퓨즈도 한번 넣어볼게요. 디퓨즈, 스페큘러, 섀도우 오케이. 세이브해서 저장하고요. 세이브. 컴포지션 되어 있는 상태로 세이브를 할 거기 때문에 불러올 거기 때문에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잠시만요. 이게 폴더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싹 걷어내고요. 자, 테스트 잠깐만요. 테스트 여기서 싹 걷어내고 테스트에 테스트 1번 해서 이 테스트 1번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스트 2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selected로 별도로 해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스페큘러, 디퓨즈, 섀도우, 리플렉션. 자, 는 에펙에 불러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에서 테스트 1번 AEC 파일 불러와서요. 테스트 1번에 오케이 들어왔죠. 그다음 테스트 2번 AEC 파일 불러와서 테스트 2번. 자, 이게 우리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리플렉션 들어가 있죠. 섀도우 들어가 있고 스페큘러 들어가 있고 디퓨즈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걸로 이루어진 거죠. 디퓨즈, 스페큘러 이렇게. 그 다음에 테스트 2번에 스페셜 패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RGBA 그다음에 오브젝트 버퍼 1번, 2번 들어온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절을 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으로 묶을게요. 잠깐 일단 통으로 묶기 전에 자, 1번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은 필요 없어요. 그죠? 뭐 라이트 1번, 립라이트, 탑라이트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섀도우 필요 없고요. 디퓨즈도 안 나올 거고 합쳐놓은 거니까 여기에. 자,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내가 여기서 탑라이트였던 톤앤맨을 좀 바꾸겠다.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탑라이트의 톤앤매너를 바꾸겠다. 탑라이트에 지금 보시면 그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튼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볼까요? 좀 라이튼 컬러로 바꿔볼게요. 세츄레이션이나 세츄레이션 컬러로 바꿉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고 또 하나를 카피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라이트로 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휴먼 세츄레이션 가지고 해볼게요. 밝게 주면서 색을 빼도 되고 아니면 컬러를 변경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탑라이트였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립라이트 프론트 라이트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 라이트 추가가 되죠. 또 그죠? 그 다음에 또 레프트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시킬게요. 레프트 라이트는 좀 어두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는 add가 아니라 multiply로 주시는데 지금 전체가 다 바뀌니까요. 여기서 버퍼 1번을 불러와서 이렇게 배경 빼고 얘한테만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멀티플라이로 하면 지금 노멀로 줄게요. 멀티플라이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멀로 자, 이런 식으로 노멀이 아니라 소프트라이트 지금 봅시다. 이만큼이니까 이거를 라이튼 정도로 줄게요. 이렇게 좀 밝아지죠. 여기서 얘들 컬러를 좀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식으로 컬러를 좀 바퀴 부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컬러를 그리고 뭐 프론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도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프론트도 시츄레이션으로 컬러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플렉션
섀도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페큘러를 그죠? 스페큘러를 약간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뷰티패스가 아니라 원본으로 렌더링 걸었던 이 PNG 컴프 이렇게 조금 다른 결과물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컬러도 살짝 조절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배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죠? 조금 잡아볼게요. 이렇게 차라리 컬러라이즈를 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톤을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3D에서 건 거예요. 3D에서만.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뭐 이게 이거보다 나아졌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톤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페큘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을 때처럼요. 뭐 포칼라 그라디언트 같은 걸로 에펙에서 컬러 주는 톤 에펙에서 컬러 무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기 에펙에서 2D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시네마 4D에서 이렇게 라이팅 세팅 값으로 톤을 바꿔놓고 에펙에서 세부적인 톤이라든지 세부적인 무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앞 시간에 했었던 루미넌스 채널로 GI에서 컬러 무드를 조정하는 거하고 이번에는 레이트레이싱에서 컬러 무드를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렌더 방식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서 레이트레이싱과 GI의 경우, B의 경우에서 A-1의 경우에서 또 레이트레이싱과 GI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지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이 더 빠르네. 큰 차이가 없네. 그럼 레이트레이싱이 더 빠르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렌더링 걸 때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번 어떤 같은 프로젝트 때마다 라이트 새로 설치하고 렌더링 또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미리 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놓는 게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에리얼라이트의 어떤 팁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 거 작업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